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경선에 훨씬 더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위원 경선이 빅매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선언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뭘 잘 지내셨는데 여기 또 똑바로 딱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잘 지냈어요. 카메라가 저기. 카메라가 저 하얀 예. 카메라입니다. 예, 그것만 예. 보고 얘기하면. 아니, 의원님 근데 더 피부도 좋아지시고, 예. 얼굴도 좋아지시고. 예. 선거 때 이제 술을 요즘 잘 안 먹는데 예. 그 선거 때는 이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 국회의원 경선 때. 예. 그때는 운동도 못 하고 이제 그 술을 먹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맛있잖아요, 술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운동도 못 하고. 그 3월 15일인가 그때 이제 전대미문의 공천 취소. 예. 근데 공천 취소가 아직 당으로부터 공식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래요?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소명 기회도 없었고 언론 보도를 보고 나는데 아직은 공식 통보는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예. 선거도 끝났는데. 아마 한 4년 뒤에 이제 제가 준비하면 그때쯤 돼갖고 이제 당이 바빠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오전에 7km 뛰고 7km 7km 뛰고 그다음에 이제 달려라 정봉주. 예, 저녁에는 이제 7km 패스트 워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진 거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럼 하루에 14km를 뛰세요? 그렇죠. 오전에는 뛰고 저녁에 이제 걷고 걷는 게 이제 거의 뭐 뛰는 수준으로 걷죠. 수준으로. 야. 예. 봉도사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달려라 정봉주. 순해지고 영해지고 영해졌다는 표현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다닐 때마다 들으시죠? 예. 운동하고 이제 요즘 걸어다니는 연예인 비슷해가지고. 자, 지난 화요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셨는데 지금 100만 넘었어요. 예. 얼마까지 갈까요? 이제 장윤성 기자님도 바쁘셔서 아마 직접 했나요? 아니면 서명? 기자니까 뭐 또 안 하나요? 네, 기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니까. 저는 들어가니까 4시간 기다리라는데 막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1시간 한 반 만에 했어요. 근데 이게 데스크탑이나 랩탑 PC로밖에 못 합니다.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핸드폰은 가능하지만 가능해갖고 이제 2시간을 스탠바이 합니다. 전화 오면 받고 뭐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대기로 넘어가는데 대기가 끝나서 서명하는 순간에 전화 딱 오면 이게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몰라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니까 핸드폰이 우리 생활권에 지금 7, 80% 차지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 20, 30%만 근접성을 갖고 있는 PC로 해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100만이 나왔어요. 아주 넉넉하게 잡아줘서 30% 근접성인데 100만이 나왔다? 제대로 근접성을 갖거나 서명을 좀 하기 쉽게 했으면 3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실전 한 3, 400만 지금 나왔다. 이게 민심이다. 그래서 제가 탄핵을 선언한 게 아니고요. 탄핵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메시지가 있었죠. 쭉 흐름을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저는 탄핵 열기가 만만치 않네. 그럼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소임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잡았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탄핵과 윤석열 정권 종결.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 9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5만 5,928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저 댓글창에는 초반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다. 서버만 있었으면 한 500만 원 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4,500만 갔을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의원님 이게 그 국회 국민청원 하는 게 이게 5만 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캠페인을 할 때 5만 채우지 못해서 사장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결국 최혜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큰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탄핵 너도 나도 1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그것도 어렵잖아요. 막 휴대폰 인증도 해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신장식 의원 봤는데 이제 제가 시사 방송을 안 하고 한 3, 4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가끔씩 시사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지?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한 3, 4개월 쉬니까 점점 두려워져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진짜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들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장점일까? 그리고 나는 국민들에게 뭘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기여할 수 있고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는 아주 디테일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두 가지 디테일 파고 들어서 그 분야는 무척 강한데 전체가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쭉 하지 않는데 사안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통찰력?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예를 들어 이번 탄핵이라고 하면 탄핵이 지금 질문한 거 이제 핵심인데 왜 탄핵이지? 그래서 쭉 봤더니 최일병 최상병이죠. 이제는 어제 뭐 주진우 기자인가요? 1병, 2병, 3병으로 기자가 아니라 주진우 비서관 겸 지금 하다가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된 사람이요. 주진우 의원. 1병, 2병, 3병.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이렇게 됩니다. 1병이 먼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2병이 먼저인 줄 알거든요. 이등병에게 편지를 쓰고 그랬잖아요. 이등병의 노래도 있고. 군대 처음 들어가면 이등병이에요. 근데 1, 2, 3, 4를 세다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충 남성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그런 거를? 그런 분들을 대한민국 민환검사라고 높이 치켜 세우고 그런 분들을 인재라고 영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든 국힘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등병의 노래 노래방 가서 불러보지도 않았나요? 그것도 좌파 노래라고 안 불렀나? 그게 좌파. 한심한 거예요. 김광석이 약간 좌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하여간 일어나 하면 괜히 일어나서 대모하다 그러는 거 같고 제 평생 18번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도전해요. 항상 도전해. 계속 일어나. 자전 5기는 저한테 껌해요. 7.8기야. 10전 11기 안 된 게 다행이야. 일어나긴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나.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술 먹고 술집 가기 싫어해. 노래방 가기 싫어해요, 저한테. 또 일어나. 아니, 제가 노래방 하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탄핵이 최상병 때문에 폭발한 게 아니고, 물론 폭발했겠죠. 근데 탄핵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탄핵은 망각이다. 탄핵은 망각이다? 이번 탄핵의 본질은 망각이었던 거예요. 집권 초기서부터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날리면 바이든서부터. 근데 사건이 계속 덮었어요. 조그만 사건, 이것도 탄핵 사유인데 그럼 더 큰 사건이 덮어. 이태원?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갔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로하고.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과연 정확하게 잘 알까요? 명령을 해서 억울한 내 자식 같은 생태 같은 자식을 잃었다. 여기에 감정적 분노를 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법적 위헌적 요소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덮다 보니까
탄핵이 굳은 살처럼 몸에 배인 거예요. 굳은 살 배기면 그 손이 아팠던 걸 잊어먹어요. 우리 철봉 처음 할 때도 손이 자꾸 아프거든. 여기에 예. 굳은 살이 배기니까 예.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배겨서 예. 굳은 살 배긴 자리가 아픈지를 잊어먹어요. 예. 탄핵은 아픈 곳이거든요. 누가 제일 아프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나라에 살아서 안 된다. 네. 이렇게 가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으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위배하는 사례가 2년 내내 있었는데 네. 탄핵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사건이 나왔을 땐 사람들이 분노했죠. 예. 계속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까 굳은 살이 돼서 탄핵이 우리 망각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망각의 뒤편에 있었던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탄핵의 모습은 날리면 바이든일 수 있고 네. 어떤 분에게는 탄핵이 헌법일 수 있고 이태원 참사일 수도 있고 오송 참사일 수도 있고 최일병 특검일 수도 있고 다 다른 모습인데 우리는 왜 저렇게 열광적으로 서명을 하냐면 이 탄핵을 망각 속에 지워버렸던 내 자신이 미웠던 거예요. 슬펐던 거야. 네.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모든 주권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갖고 난 제대로 살았던가 네.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이태원 생때같이 죽은 아이들한테 세월호 아이들한테 네. 최상병한테 네.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감정은요. 예. 모든 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모든 걸 이기는 게 감정법입니다. 감정 중에서도 예. 분노, 슬픔은요. 특히 슬픔은 이런 얘기를 해요. 레미제라블에서 예. 그 빅토르 위고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슬픔이 역사의 우주의 축을 바꾼다 그래요. 이 자식을 잃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슬픔은 우주의 축을 바꾼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읽어보시면 우주라는 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축을 바꾼다. 이걸 양자 물리학자한테 얘기했더니 맞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슬픔이 이 분노가 이제 못 참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종식이고 예. 탄핵이다. 예.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의 임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의원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어요? 그거 보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안 봤어요. 거기에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하고 그런 게 좀 검사 최고예요?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참이 아니고 더 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예. 새로운 예. 이슈가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그동안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지금 탄핵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먼저 나서고 민주당은 후순위로 나서는 게 맞지.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국민들이 먼저 나섰고 민주당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정당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이번 최고위원회 나서는 이유를 네. 역할 분담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역할 분담.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그 중에는 이제 저를 배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왕따예요? 왕따는 아닌데. 네. 현역들이 경계예요? 민주당?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오랫동안 느꼈으니까. 오랫동안 느꼈고 네. 실제로 이제 여기 고정 출연하는 박진영. 네. 한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 정봉주 따라다니라. 네 인생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봉주는 이 사회에 메르스나 코로나쯤 된다. 가까이 가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제가 공천까지 받고 공천이 취소되긴 했지만 저는 그 공천 취소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대의원대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왜? 현역들은 부담스럽습니다. 탄핵 얘기를 하기를. 저는 원외잖아요. 네. 원외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도 예. 정봉주가 탄핵 얘기하면 원외니까 뭐 그런 정봉주니까. 예, 그럼 원외고 예. 원외니까 뭐 지금 원내 사정은 예. 우리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은 예. 민주당에도 저렇게 대놓고 탄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다소 실망을 해도 민주당을 떠날 수 없다. 왜? 탄핵을 얘기하는 정봉주가 있으니까. 그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예. 정봉주는 원외로서 자신만만하게 쇄빙선 역할을 하면서 쇄빙선을 왜 조국 혁신당만 합니까? 예. 정말 안에도 쇄빙선이 있다.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예. 종국 같은 정봉주가 있는데 예. 민주당 내 쇄빙선을 하고 그러면 민주당 안의 쇄빙선. 그렇죠. 민주당 예. 안에서는 절 비판하면 됩니다. 예. 저건 뭐 원해고 예. 본인이 워낙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 뭐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민주당의 선택지와 지평을 확 넓히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반발한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재명 대표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네.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2월 초 네. 민주당에서 네. 당시 원내대표하던 분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맞아요. 공식적으로 길거리에서 50만 100만 모인 거리 시민들 탄핵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역풍 분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놈의 역풍 한번 맞아보자. 역풍은 도대체 어디서 부른 거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 블랙 코미디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한 발언에서 제가 정을 맞은 적은 있지만 네. 하나의 흐름을 만들면서 역풍을 맞은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낙검수로 4명이 모여갖고 이명박 대통령 공격할 때도 제도권에선 계속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국민들한테 역풍 맞는다. 역풍은요 한 번 에피소드 같으면 2천만이 들어요. 대단했어요. 예, 근데 지금도 2016년 12월 초에 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네. 지지율 2% 3%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 잠룡으로 구분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잠룡입니다. 네. 그때 광화문에 나서 민주당 인사로는 몇 번씩 그 민주당 인사 중에 당시 그 대표였었던 문재인 후보였죠. 못 나오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 나오세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질서 유지 많이 하셨어요. 네, 질서 유지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화장실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때 당시 조례가 통과된 게 1층 화장실은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열어놓지 않으면 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튼. 나와서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하는 것은 미뤘어요. 네. 그럴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딱 나갑니다. 탄핵 얘기하면서 2~3%던 지지가 15%까지 급상승을 해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 정신을 딱 건드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박원순 시장도 광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요. 예,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앉아 있다가 딱 나서. 예, 그때 박원순 시장도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1등만 기억을 해요. 단 한 명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안 좋은데. 아니죠.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아니죠. 정치는 사실은 국민들과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about 워딩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가는 건데 선도적인 게 중요하다. 그 대마고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선동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내가 정치적 메시지를 그렇죠. 선도택. 죄송해요. 운동권. 선도택입니다. 선도투쟁을 하는 거죠. 그게 쇄빙선이에요. 요즘은. 쇄빙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는 오늘날 이재명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게 탄핵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도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현역 의원들은 상임위 하시고 본회의 하시고 원외 한 명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원외로. 예, 그리고 5명 중에 현역 의원들은 뭐 등수도 민감해요. 저는요
5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2표예요. 예. 이번에 민주당 표는 선거는 2표입니다. 한 표는 마음에 있는 훌륭한 존경하는 분 주시고 저는 두 번째 표 남는 표 한 표 줍시오. 예. 한 표 줍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 한 표만 주면 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의원님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알아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으신 게 바로 약간 그런 거예요. 뭐가 됐든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 예. 예. 하다 보면 김구 선생님처럼 문지기라도 예. 하겠다. 늘 그런 자세가 있으세요. 전 그거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또 끈질기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정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또 왕따가 돼. 왕따가 돼. 재밌는 게요. 그러다 또 일어나. 또 도전해. 그럼 이제 김광석은 좌파고 운동권이야. 이게 네. MB하고 2007년에 싸울 때도 BBK 다 쓴 MB일 것이고 MB는 사기꾼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기꾼. 그때도 MB 이 대책단 단장이었는데 공동 단장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냥 같이 10명이 함께 뛰어요. 그때 의원님만 막 뛰다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MB 명박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제가 먼저 감옥 갔다. 결국은 내가 이명박 감옥 보내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4.19 집회 나갈 때 선배들이 절대로 대열 흐트러뜨리지 말고 니네 맨 앞에 꼭 서라고 예. 딱 섰는데 나중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니네 셋 남았다. 가자.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통 운동권이고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그 인도에서 옛날에 가도 투쟁할 때 네. 인도에서 이렇게 차도를 내려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도 투쟁을 지도할 지휘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서 잡혔어. 한 300~400명은 쫙 이제 기다리면서 하얀 장갑 어디 갔어? 그 하얀 장갑이 나가고 딱 동지들이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통 밀어요. 통 미니까 인도에 딱 차도로 툭 뛰어나갔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도부인 줄 알고 와 나오는 거예요. 엄격결에 그 엄격결에 지도부가 된. 엄격결에 정의로운 사람이 된. 아 웃기다. 그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유람선 아주 그 초호화 유람선인데 어떤 여성이 빠졌어요. 근데 남자가 쫙 다이브나 그 여성을 구했어. 네. 그 배에 올라오자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누가 절 밀었죠? 그렇게 진짜.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결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수처작주 내 역할을 다 하면 된다. 주인의 역할을 하면 된다. 네. 이번에도 제가 국회는 못 들어갔지만 국회 들어갔으면 179분의 1의 역할인데 원외에 있으므로 조금 더 당원들과 소통하고 어제도 초선 의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그냥 급박하게 상황이 가니까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바쁩니다. 네. 그럼 당원들하고 누가 소통하죠? 원외위원장들이 100명쯤 돼요. 네. 누가 소통하 국민들과 누가 소통을 하죠? 저처럼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져와서 민주당 지도부에 야 막상 나가보니 탄핵 갖고 역풍이 아니라 탄핵이 주 어젠다가 돼야 된다. 이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죠.